밀레니얼 세대가 말 그대로 죽어가는데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비판과 Z세대의 조롱 속에 힘들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2019년 25-34세 밀레니얼 세대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8.8명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처음 보는 수치입니다. 코로나19가 이 수치를 180명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왜 밀레니얼 세대는 말하지 않는 위기를 겪고 있을까요? 무엇이 밀레니얼 세대를 이렇게 만들었고 또 누가 혹은 무엇이 그들의 고난을 빚어냈을까요? 저는 조시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 쇼에서 밀레니얼 세대 심리를 탐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밀레니얼 세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7,210만 명에 달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또 다른 좋은 점과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십 년뿐만 아니라 기록된 역사상 가장 독립적인 세대입니다. 솔스턴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인 그들의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자립성과 자율성 면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그들은 사무실에서 도움 없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많은 다른 부분들은 그리 잘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과 경제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단절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고 돈을 벌며 집을 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는 자녀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 밀레니얼 세대의 약 16%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그때 최연소 밀레니얼도 26세였습니다. 남신이 32살의 밀레니얼 세대로 부모님 집으로 다시 이사온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지난 1년 동안 500개의 구직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전공 직책에 지원했고 다음엔 관련 분야 일자리를 찾았어요. 이제는 돈만 주면 아무 일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점은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온리팬스 계정 만드는 걸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왜 회사에 가서 일자리 구한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의 세대는 62%가 동의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40%만 동의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 직장에서 평균 15년 일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한 회사에서 5년만 버텨도 운이 좋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특히 실제 심리 상태가 아주 다른 두 세대가 한 직에서 함께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감정이나 어려움에 개방적이며 도움을 구하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2021년 미국인 2,000명 설문에서 밀레니얼의 45%가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8%에 그쳤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팬데믹 중에 실시됐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을 시기였습니다. 이런 함께 사는 형태가 밀레니얼과 베이비붐 세대 간 마찰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언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UCL 경영대학의 펠릭스 댄볼드 부교수는 이 두 세대가 다른 어떤 세대보다 서로에게 훨씬 더 많은 적대감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밀레니얼의 가치관이 자신의 삶을 흔들까 걱정하지만 밀레니얼은 더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기성세대가 자신의 일자리를 내놓거나 집을 팔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이것이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경력, 재정, 기회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밀레니얼 세대가 자신의 문제를 마주하고 다루는데 그렇게 개방적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큰 도움이 안 된 베이비붐 세대식 강인함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에서 자랐고 오늘날은 정신건강을 돌보려 노력합니다. 그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자란 시대가 그들의 심리에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2003년을 상상해보세요.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몸이 변해 자신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평범한 10대 고민이죠. 2000년대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가 10대였을 때 뭔가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와 사회,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들의 어려움을 그저 알아차리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고민을 증폭시켜서 1000배는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1990년대의 헤로인, 시크 스타일이 대중문화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잡지와 TV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말 그대로 뼈와 가죽만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장애의 발생률이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자오와 인시모사 연구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00년 그리고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섭식장애로 인한 입원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현상은 특히 밀레니얼 세대, 즉 당시 10대 초반,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의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입원율은 12세에서 19세 사이의 사람들에게서 18% 증가했고 19세에서 30세 사이에서는 19% 증가했으며 12세 미만에서는 무려 19% 증가했습니다. 한 세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왜곡된 신체 이미지와 함께 성장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2020년 신체 자신감 설문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 여성 25-34세 이 자신감을 100점 만점에 37점으로 평가해 가장 낮았습니다. 그 점수는 낙제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보카도 토스트를 토자로 생각했던 세대의 심리를 다루는 이 콘텐츠가 재미있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작가들도 더 어른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끊임없이 날씬함을 위해 몸과 싸우는 것도 지치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평생 따라다닐 또 다른 사고방식, 이른바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는 문화와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즉, 번아웃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밀레니얼 세대이고 2006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려 합니다. 부모님, 진로 상담교사, 그리고 온 세상이 대학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 학위를 받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학교들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일이 벌어집니다. 꿈에 그리던 학교에 합격하게 되죠. 그리고 등록금을 보게 됩니다.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마도 추가로 일을 해서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평균 129%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저렴한 공립대의 경우에는 무려 213%나 급등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방학이나 아르바이트로 건 돈으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대학에 입학할 때쯤에는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미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대출을 받을 시간인 것 같네요. 어쨌든 그 학위가 당신에게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17%가 35세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35세가 되었을 때 밀레니얼 세대 중 같은 길을 간 이는 7.3% 뿐이었습니다. 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밀레니얼 세대는 고소득 직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시스템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끔찍한 허슬 문화가 생겨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심리적 번아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밀레니얼 세대는 번아웃되고 있을까요? 그들은 최근 심각한 경기 침체기에 취업시장에 진입했으며 일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초급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람들은 얻을 수 있는 어떤 일이든 감사했습니다.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전략교수 니콜라 비앙키는 밀레니얼 세대의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낸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취업시장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2010년에 취업시장에 진입했다면 행운을 빕니다. 세계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여러분 세대의 실업률은 약 12%에서 19%에 달합니다. 경제학 학사 학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수천 달러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겨우 소매업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 일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몇 년 후 마침내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자리가 생기고 바로 그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몇 년만 열심히 버티면 승진의 기회도 생기죠. 하지만 곧 당신은 자신이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주변 사람들 대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황과 그 여파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는 고위직에서 은퇴하는 것을 더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죠. 결과는 절망감과 끝없는 고생이었고 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적 고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사를 옮기거나 직업을 자주 바꿉니다. 그들은 회사 충성심이나 미국 기업 문화 혜택에 덜 낙관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계를 위해 더 오래 열심히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는 게으르거나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가난합니다. 노동자 생산성은 베이비붐 세대가 일하던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197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노동자의 평균 생산성은 64.6% 증가했지만 임금은 겨우 17.3%만 올랐습니다. 사무실의 64세 동료는 당신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도 많습니다. 1979년부터 2018년까지
55세 이상 노동자와 35세 미만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61%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비앙키의 연구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2011년에 정년을 67세로 올린 이후로 젊은 노동자들의 사망은 더 나빠졌습니다. 모든 보상이 갑자기 고참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갔고 나머지는 생존을 위해 애썼습니다.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이탈리아의 평균 노동자 연령은 1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55세 이상의 사람들은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56세 노동자들은 임금이 33% 증가했고 65세 노동자들은 임금이 5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35세 미만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겨우 14%만 올랐습니다. 고령 노동자와 젊은 노동자 사이의 평균 임금 차이는 거의 2배로 늘어나 96% 증가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번아웃되고 우울한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들이 가장 번아웃된 세대임이 드러났습니다. 한 연구에 뜨면 밀레니얼 세대의 66%, 중간 이상 번아웃을 겪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39%에 그쳤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77%가 번아웃 증상을 경험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겨우 38%에 불과했습니다. 임금 격차와 성장의 기회가 없는 상황이 밀레니얼 세대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47%만이 자신의 개인적 웰빙이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84%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모두 집값이 5배로 오르고 은퇴 직전에 가장 큰 임금 인상을 받는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과학자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번아웃과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재정 문제라고 단순히 추측하지 않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2023년 미국 내 스트레스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재정적 스트레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67%와 35세에서 44세 사이의 63%가 돈에 대한 걱정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겨우 13%에 불과합니다. 돈이 밀레니얼 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변치 않은 임금 인상을 받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삶의 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옥스팜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사이의 근로자들은 30년 전보다 약 4,200달러를 덜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유한 국가들 전반에 걸친 불평등 심화의 결과이기도 하고 한동안 계속되어 온 현상이며 전반적인 기업의 침체 때문이기도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았지만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는 훨씬 심하며 빚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같은 나이의 베이비붐 세대에 비해 국가 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도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진보요? 그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밀레니얼 세대가 돈이 적어 소비를 덜 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몇 년 전만 해도 보장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 졸업생이 직원 복지로 제공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비율이 22%나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가 더 불안정해졌고 이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 같은 중요한 인생 목표를 추구하는데 주저하게 됐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샌드위치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와 노부모를 돌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이들이 샌드위치 세대가 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를 갖는 것을 미루기 때문이며 이는 서구 지역의 높은 생활비 때문입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랜 시간이란 어쩌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198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여성의 결혼 중위 연령은 22세에서 28.4세로 29%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첫 출산 중위 연령도 22.6세에서 27.9세로 23% 증가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중 조기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27%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일부 밀레니얼 세대에겐 나쁜 일은 아니지만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건 경제적 필요 때문입니다. 32세 밀레니얼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지려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회사에서 출산 휴가를 많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후 곧바로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쉽게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보육 비용을 알아보려고 동네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 곳에서 들은 견적을 바탕으로 평균을 내보니 한 달에 2,500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1990년 이후로 보육 비용은 220%나 올랐고 보육도 늘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키즈 카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부모의 절반 이상이 최근 3개월 동안
보육 문제로 인해 출근이 늦어지거나 조퇴해야 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부모들 중 23%가 이런 문제로 해고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표를 다시 살펴보면 보육비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직장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 사야 할 옷, 아기 침대, 젖병, 기저귀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비센터에 따르면 아기와 관련된 첫 해의 비용은 부모에게 약 2400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출산 비용이나 대부분의 경우 보육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가계 소득의 최대 22%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케어닷컴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부모는 보육비로 저축의 29%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 보건복지부는 가정이 보육비로 가계 소득의 7% 이상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비용으로 절반의 엄마들이 가족 계획을 바꿨고 예비 엄마들의 4분의 1은 자녀 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높은 비용은 밀레니얼 세대의 생각과 출산 같은 개인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밀레니얼 세대는 힘들게 살지만 일부는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 동안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데 지니 계수는 1968년에서 2022년 사이에 25%나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밀레니얼 세대 내에서 삶의 수준 격차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괜찮은 삶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63%는 35세에 집을 소유했지만 밀레니얼 세대는 같은 나이에 42%만 집을 소유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밀레니얼 세대 전체의 약 14%는 실제로 순자산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8.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이러한 큰 불평등 격차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분노를 낳으며 이는 종종 범죄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더 엄격한 경찰 단속과 맞물려 이로 인해 밀레니얼 세대의 수감률은 같은 나이대의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범죄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밀레니얼 세대는 신앙을 잃었습니다. 2014년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50%만 신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X세대의 64%와 베이비붐 세대의 70%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밀레니얼 세대의 35%는 어느 종교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드러난 여러 스캔들은 이런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일부 밀레니얼 세대를 뒤처지게 만들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우울증을 부추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한 독립심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생 이정표 불가지론이라 부릅니다. 많은 밀레니얼 세대는 결혼, 창업, 학업 완료에 정해진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0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30대에 다시 학교에 가거나 인생에서 여러 번 완전히 다른 진로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다른 세대만큼 그들을 두렵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테러, 세계 경기 침체, 최악의 취업시장 등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세상이 어떤 시련을 던져도 이미 비슷한 형태로 겪어본 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솔스턴 데이터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행동이라는 특성에서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솔스턴은 이 특성을 통해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평가하는데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앞으로 은퇴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적인 점은 2015년 아메리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안, 우울증, 섭식장애에 대해 들으며 살아 친구나 치료사와 자신의 문제를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해 앞으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각 세대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었는지 알고 싶다면 10분 만에 알아보는 모든 세대 영상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